야. 아니 근데 이제 원작 있는 프랑스에도 하지 못한 일인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그 루팡을 찾아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센 류팽을 하기 전에 무슨 추리 소설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업 의식, 소명 의식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영미 계통의 또는 일본 뭐 북구라파까지도 추리 소설이 많이 번역되고 또 고전 원전이 많이 번역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 하면은 일반 인식이 어땠냐면은 어린이들이 읽는 것. 아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 도서. 네, 맞아요. 실제로 뭐 셜록 홈즈나 알센 류팽이나 뭐 에거다 크리스티 같은 것도 아동용으로 각색을 해서 만화책 내지 동화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전 번역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병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지금.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일반 그 독자들이 그런 책에 기반을 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 그 당시에 그런 거 보고서 야 이거는 내가 이 알센 류팽을 번역한다기보다 원전을 복구해야 되겠다. 원본을 찾아서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없었던 그런 열정, 추리 문학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저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저 작업실에 한겨울에 들어가 봄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 이제 류팽 할 때인데 작업실이 아니라 그 집 밖으로 나온 게. 밖에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봄이 됐어요. 겨울에서 봄. 아, 이거 또 참, 이거 또 시적으로 진짜요? 표현해주세요, 시적으로. 작업실을 지하에다 꾸몄거든요. 지하에 꾸미고서 책상 배치를 이렇게 디귿자로 했어요. 디귿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책상 밑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좀 거북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침실 생활 공간은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왔는데 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로 스스로 약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게 왜 당구를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보면은 천장에 당구대로 보인다고.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 퀸스 갬빗이라는 그 영화에 그러거든요. 그 체스판이. 머리 위에서 막 계속 그래서 그 경험을 했어요. 야, 그 정도로 몰두를 하셨. 봄이 찾아왔다. 책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큰 일을 맡았고 아주 신이 나서 계속 2년 동안 몰두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신이 쏟아진 거죠. 좀 저같이 이제 좀 초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초보 입문.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책 중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뭐 다 재밌는데 다 재밌어요. 그래요? 네. 기암성도 재밌고. 한번 시도해 볼까? 해봐요. 어떻습니까? 그 작가님 보시기에 류팡 에피소드 중에 우리 번역가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1권의 제일 첫 번째 그 단편이 알센 류팽 체포되다예요. 체포되다. 네. 라레스타시옹 d'Arsène Lupin이라는 네. 단편인데 그때가 이제 제가 번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고 전집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게 난감한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 분량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용기가 안 난 거죠. 근데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같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문장에 문체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역가로서 문체나 여러 가지 스토리 진행하는 그런 게 저하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번역도 굉장히 수월하게 했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작품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조건 이 첫 작품이다. 네. 그 첫 문장이
이 레트range voyage 이러면서 시작됐는데 레트롱 화야지 뭐 어디 가야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디 가야지? 아 맞아요? 여행. 오, 야, 아이 확실히 느낌 많이 해석이 읽어서, 야. 느낌 해석이 맞을 때가 있더라니까. 신기해. Merci beaucoup, vous m'avez bien accueilli. J'ai passé un bon moment et puis j'espère vous revoir. Voilà. 뭐 방송하니까 뭐 좋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송은 뭐 이거 나왔었잖아요. 방송이 나. 번역가님은 그러면 그 원전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를 다 번역을 하시는 거면 프랑스어를 뭐 얼마나 잘하시길래? 원래 공부를 하셨나요? 네, 불문과 나왔으니까. 불문과 석박사까지 다 했어요. 야, 오우. 또 뭐 석박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뭐 거기까지 여쭤보자. 석박사시군요. 그 직업으로서 번역가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번역가를 한번 해볼까 이러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분을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왜요? 왜냐면은 네. 번역은 아주 강추할 만하기도 하지만 절대 비추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한데요. 왜요? 그분이 경제적 풍요나 이런 그 현실적인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할 수 있는 분이면서 차분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분 같으면은 강추할 만한 일이죠. 번역가님 이게 좀 경제적인 그 욕구를 좀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번역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이상의 일이 없어요. 최고의 직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요. 근데 하나 문제는 이 일의 그 난이도와 그 고된 그 노고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인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노고에 비해서. 노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네. 그 행복감과 그 고됨 그 사이의 그 간극이 굉장히 극명하게. 작가님은 파리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4번. 얼마 안 가셨네요? 그러면 아니 석박사 과정까지 밟으셨는데 그거 좀 뭐. 프랑스에서 밟은 게 아니라 국내에서 밟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켓도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멋진 샵에서 샀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왠지 신발도 네. 뭔가 좀 약간 프랑스의 유명한 뭔가 좀. 그러니까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한 달이 있었는데요. 여기 오래 계시. 오래 계셨구나. 파리 시내를 한 달 동안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그냥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파리를 계속 걷기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걸어다니다가 앉아서 이러고 있어도 그게 관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파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부족함을 하나도 못 느꼈고. 그래도 그 좀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파리를 가서 루브르 박물관. 파리시가 박물관이에요. 파리시가. 표현이. 루브르 가서 기념품도 좀 사고. 에펠탑 몇 개 사, 연필하고 좀 이렇게 사야죠. 에펠탑. 저는 엄청 사왔거든요. 에펠탑을 사왔어요 집에. 에펠탑을 사왔어요 제가. 그 목마르던 언덕에 그 노점들이 다 명품샵인데. 야, 그러니까 그 프랑스 작품을 번역을 하시고 작품을 많이 보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작품에 나오는 그 거리가 그대로 나에겐 박물관이고 그곳이 다른 데 필요 없다. Quand elle me prend dans ses bras, elle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그러니까 겨울연가 보고 남이섬 가는 거랑 그냥 남이섬 가는 거랑은 다르다. 그런 거죠. 갑자기 저 겨울여. 아니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지. 그거 알고 가면은 애틋한 그 두 사람의 사랑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거고. 그걸 모르고 가면 식사. 사랑. 야 그렇구나. 혹시 좀 루팡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영상 편지를 한번 띄우신다면. 루팡한테 여보게 그동안 아무튼 잘 협력해서 나와 함께 잘 지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꿈과 희망을 줬으면 하네.
유퀴즈? 네. 예,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프랑스어로 금융이라는 뜻을 가진 디저트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증권거래소 근처 한 빵집에서 바쁜 증권인들을 위해 손에 묻지 않고 먹기 쉬운 사이즈의 이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금괴처럼 생겨 프랑스에서는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디저트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퐁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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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퐁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답은요? 피낭시에? 피낭시에? 피낭스가 금융이라는 뜻이지만 그런 음식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처음 봐. 피낭시에라는 게 있다네요. 자, 일단 뭐 아쉽지만 어쨌든 네. 아 진짜 아쉽다. 근데 또 이 안에 또 좋은 게 하나 나올 수 네네네. 있잖아요. 네. 자 한번. 자, 우리 조셉이 한번 네. 네. 제가 네. 좋은 것 드려야죠. 나왔어요? 진짜 필요하신 걸 수도 있어요. 뭐예요? 태블릿 PC. 이야! 조셉이 해냈네. 아 태블릿 PC. 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이북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감사합니다.